그러면은 앞서서 그 두 기체의 혼합을 했듯이 이번에는 액체를 혼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물질에 어떤 물질이 혼합됐을 때, 즉 용질이 추가됐을 때 어떠한 특성을 발휘하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혼합 후의 깁스 에너지에서 그 혼합 후의 깁스 에너지니까 뭐 파이널 폼에서 혼합 믹스라고 할게요. 믹싱 후 믹싱 후에서 믹싱 전의 깁스 에너지. 자, 믹스에 대한 깁스 에너지를 우리가 알아보면은 이것들이 혼합이 되는지, 그리고 혼합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엔탈피가 영향을 미치는지, 엔트로피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조절하면은 혼합이 잘 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혼합 전에 혼합 전의 깁스 에너지는 예전에 요식 파샬 부피 얘기할 때 파샬 분몰 부피 얘기할 때 요식 기억나실 겁니다. 예, 그래서 혼합 전에 깁스 에너지는 Na 곱하기 뮤 A 스타 MB 곱하기 뮤 B 스타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혼합 후에는 이제 순수하지 않은 상태가 될 테니까 GF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될까요? NA에 뮤 A 스타가 있어요? 없죠. 스타가 없고 플러스 NB 뮤 B가 되어질 겁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들이 이상용액이다. 그럼 라울의 법칙을 따라야겠죠. 라울의 법칙을 따르는 이상용액 혼합물의 화학 포텐셜 뮤 A가 뭐였습니까? 뮤 A의 스타 플러스 RT ln PA의 스타분의 PA였는데 요게 뭐다? 요게 XA다. 그래서 A의 몰 분율하고 잘 일치한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혼합 전, 혼합 후, 순수한 물질에다가 조성비가 변함에 따른 요 XA를 가미시켜주면은 조성비에 따라서 화학 포텐셜이 어떻게 변하는지 얘기가 되는 거였었어요. 그러면은 요 값에다가 우리는 요거를 그대로 이 형식을 취해서 그대로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혼합 후의 깁스 에너지는 Na 곱하기 여기처럼 Na 곱하기 뮤 A에 해당하는 걸로 요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뮤 A 스타 플러스 RT ln XA가 됐고 요 두 번째 항 NB 곱하기 B에 해당하는 것, 요 형식을 그대로 취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그렇죠. 혼합에 대한 깁스 에너지니까 이 둘을 빼주게 되면은 요것들을 정리하고 샥샥샥샥샥 하면은 자, 요항과 요항, 요항과 요항이 사라지게 되고 남는 것은 뭐가 된다? Na RT ln XA 플러스 NB RT NB RT ln XB가 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NA니까
NaNB니까 N을 전체 개수라고 한다면은 얘는 Na 플러스 NB가 되겠죠. 네. 요것들을 이용해서 이 식을 잘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되어집니다. 예. 여기에서 N은 몰수가 되어지는 것. 헷갈리지 마시고요. 몰수가 되어지는 것. 여기 N은 전체 개수로 표현했지만은 여기 N은 몰수라는 것 잘 잊어버리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식이 쓰여졌는데 이 식 뭡니까? 앞에서도 봤던 거네요. 기체에서도 기체 이상 완전 기체에서도 혼합될 때 다음과 같은 혼합 깁스 에너지가 나왔던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똑같이 얘의 엔트로피를 구하는 것은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t에 대해서 이 깁스 에너지를 미분해주면 되는 거였었으니까 깁스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혼합에 대한 엔트로피 똑같네요. 그러면은 깁스 에너지가 G는 엔탈피 마이너스 TS였으니까 요 관계식에 의해서 TS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다? 요 값이 뭐가 됐다? 요게 제로가 됐다 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혼합 엔탈피가 액체에서도 마찬가지로 0이 되겠죠. 그래서 완전 기체랑 마찬가지로 이상 용액의 혼합을 좌우하는 것 역시 엔트로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 깁스 에너지 요 깁스 에너지 값은 음수일까요? 양수일까요? R 양수, T 켈빈이니까 양수, 얘는 물질량이니까 양수, XA는 XA도 양수인데 이 친구는 1보다 작죠.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니까 여기 전체 항이 뭐가 된다? 음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깁스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혼합되어졌을 때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가만히 둬도 저절로 혼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질서한 방향으로 더 가는 거죠. 두 개가 섞이는 게 더 무질서한 방향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상용액이니까 성분 간의 상호작용이 서로 구분되어지지 않고 모두 같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실제 용액 같은 경우에는 성분 간의 상호 인력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요 엔탈피 값이 0도 아니고 부피도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분들도 골고루 균일하게 분포되지 않고 서로 간에 뭉치고 회합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엔트로피 변화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터랙션이 다르고 엔탈피, 부피 변화 이게 변할 뿐만 아니라 엔트로피도 변한다. 그런 것들은 회합 때문에 자기들 간의 인터랙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 용액에서 요 엔탈피 값이 크고 매우 크고 그리고 혹은 요 엔트로피 값이 0보다 작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혼합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니까 요게 엄청나게 커져 버리면은 깁스 에너지가 0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 친구들은 혼합이 아니라 오히려 상이 분리되어지는 상분리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런 경우가 된다면 phase separation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요 엔트로피 값이 0보다 작아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플러스 항으로 만들어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자발적인 상황이 상분리가 되는 상황이고 아예 섞이지 않는 그런 임미서블한 그런 시스템이 되어지거나 섞인다 하더라도 어떤 그 조성의 범위를 갖는 섞이는 조성의 범위를 갖는 부분적인 그런 파셜 미서블 혼합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 용액의 그 연락학적 성질을 나타낸 것으로 우리는 과잉 함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XX 펑션이라고 합니다. 과잉 함수. 이 XX 펑션 과잉 함수에 해당하는 요 X 위치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함수를 넣으면 돼요. 거기고 그리고 그 함수 위에다가 이렇게 2첨자로 2를 써주면은 그 해당 함수에 대한 과잉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S에 2가 되면은 엔트로피에 대한 과잉 함수가 되는 거고 엔탈피에 2가 쓰여 있으면은 엔탈피 과잉 함수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과잉 함수의 물리적 의미는 그 실제 용액이 혼합될 때 그때의 역학적 함수랑 실제 용액 그리고 아이디어란 이상 용액이 혼합될 때 그 역학적 함수의 차이를 우리는 과잉 함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과잉 엔트로피를 들어서 여기 쓰여진 것이에요. 예. 과잉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상 용액일 때와 실제 용액일 때 그 혼합 연력학의 차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과잉 함수가 0으로부터 이탈하는 정도 이게 뭘 의미한다? 그게 용액의 비이상성을 의미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함수가 크면 클수록 즉 실제에 대한 그 함수값 그것들이 더 큰 믹싱에 대한 함수값이 크면 클수록 더 비이상적인 용액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압축인자랑 좀 비슷한 개념이죠. 예전에 기체 처음에 배울 때 압축인자 했죠. 압축인자가 뭐예요? 부피인데 완전 기체 몰 부피인데 완전 기체일 때 몰 부피와 분해 실제 기체 몰 부피 이 두 개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G값이었죠. 요거는 물론 비율은 아니지만 그 차이지만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퓨가시티도 기억이 좀 나네요. 퓨가시티는 완전 기체일 때 압력에서 실제 기체의 그 압력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비례상수, 퓨가시티 상수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 기체를 표시를 했었잖아요. 과잉함수도 이거랑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결국에는 이 실제 액체가 요 아이디어란 그 함수값에 가까워진다고 하면은 그때 과잉 함수는 얼마가 될까요? 과잉 함수는 0이 되겠죠. 그럼 과잉 함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이것들이 이상적인 그런 용액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뭐 과잉 엔탈피, 과잉 부피 0이 되는 것 당연하겠죠.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그 벤젠입니다. 벤젠과 사이클로헥센 요 두 개가 섞인 그 용액인데요. 이 친구들의 과잉 엔탈피 값을 나타낸 거예요. 과잉 엔탈피. 과잉 엔탈피 값이 전부 플러스 0에서부터 시작 0이 여기가 0이니까 모든 조성에 대해서 전부 플러스 값을 갖게 되네요. 과잉 엔탈피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실제에 해당하는 H2는 H의 실제 빼기 H의 이상적인 것, 요 값이 더 크다는 얘기인 것이고, 실제일 때 실제 이것들 액체가 엔탈피가 크다는 얘기는 자기네들끼리의 강한 상호작용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요게 A 성분이라고 하고 또 사이클로헥센 B 성분이 있으면은 BB의 인터랙션 혹은 A와 A의 인터랙션, 요게 A와 B 인터랙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A와 B 인터랙션에 A와 B가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것들이 혼합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방향이 더 친해서 A와 B가 연결된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요게 엔탈피가 과잉함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요렇게 자기네들끼리의 뭉치는 그 상호작용력이 커서 혼합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요것들이 꽤 대칭적이죠. 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요렇게 대칭적인 것을 보면은 AA 그 상호작용하고 BB 상호작용의 힘이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용액에서 그 과잉 엔트로피는 0인데 과잉 엔탈피가 0이 아닌 것, 뭐 그러니까 과잉 엔탈피가 0이 아닌데 과잉 엔트로피는 0이 되는 이런 용액을 일컬어서 우리는 레귤러 솔루션, 정규 용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엔탈피가 0이 아니니까 상호작용력이 분명히 달라요. 그렇지만은 엔트로피가 이상용액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무작정하게 분포되어 있는 용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호작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상용액처럼 무작정하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용액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규 용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과잉 엔탈피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A에 대한 성분, B에 대한 성분의 그 몰비, 그리고 RT, 그리고 요거는 전체 몰수, 그리고 여기 베타라는 새로운 그 값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XA, XB, R, T, N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입니다. 네. 그러면은 요 과잉 엔탈피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맞습니다. 이 과잉 엔탈피가 바로 여기 있는 베타 값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과잉 엔탈피가 베타 값이 만약에 플러스면은 요 나머지 애들 전부 다 플러스니까 요게 플러스가 될 것이고, 과잉 엔탈피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요 베타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과잉 엔탈피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런 요 과잉 엔탈피를 결정하는 파라메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제가 베타로 표시했지만은 다른 데서는 크 사이로 나타내는 경우도 많아요. 크 사이. 이런 거 봤죠? 이렇게 타우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딱 꼬부라지게 하면은 이게 크 사이라는 표시입니다. 요렇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표기만 다르고 의미는 같은 거니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요 베타 값이 0보다 작으면, 즉 음수가 된다면은 과잉 엔탈피가 0보다 작게 되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엔탈피가 0보다 실제의 엔탈피가 더 아이디얼한 것보다 더 작다.
그 친구는 에너지를 발산해서 엔탈피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발열 과정이란 얘기입니다. 발열 과정. 베타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반대로 베타가 0보다 클 때는 흡열 과정을 거치는, 섞일 때, 이 둘이 믹싱 될 때 흡열의 상태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깁스 에너지 식을 보면은 요 위에서도 했지만은 요게 이상적일 때, 이상적 솔루션에서 엔트로피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깁스 에너지였잖아요. 여기에 이상 그 엔탈피 텀까지 같이 하나 추가되는 것, 예, 요게 실제 액체의 깁스 에너지가 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가 엔트로피 텀이고, 요 베타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요 파트, 요게 엔탈피 텀. 요거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지만이 실제 액체들의 깁스 에너지를 고려한 것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베타를 조정해 가면서 베타 값을 이렇게 1에서부터 3까지 조정해 가면서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본 겁니다. 요 베타 값이 1이란 얘기는 뭐가 될까요? 베타 값이 1이란 얘기는 여기 보신 것처럼 이 친구가 분수죠? 이 친구도 분수죠? 이게 1이에요. 그럼 요 텀, 엔탈피 텀이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플러스에 대한 엔탈피 텀이 작고, 여기는 전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깁스 에너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베타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요 플러스에 대한 폼이 커지면서 깁스 에너지가 점점 양수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3이 되어지면은 어떤 조성 구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섞이지 않는, 요 조성에서는 자발적으로 섞이지 않는 그런 구간이 나오고, 이 친구들은 어디에서만 섞인다? 바로 요렇게 되어져 있는 희박한 그런 부분, 희박한 용액 부분 에서 용질의 수가 굉장히 작을 때, 그때만 섞이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다시 얘기하자면 실제 기체에는 엔트로피뿐만 아니라 엔탈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 혼합 후 조성 변화에 따른 그 액체의 화학 포텐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조성 변화가 화학 포텐셜을 바꾸게 되면서 물질의 그 전이 현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조성 변화에 따른 수의 변화에 따른 그 미치는 영향, 그것들을 우리는 퀄리게이티브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분 뭐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은 물에 그 얼음이 얼었어요. 얼음이 얼었는데 거기를 그 얼음을 녹이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 소금을 뿌리면 돼요. 소금을 뿌리면은 그 친구가 혼합액이 되면서 0도씨에서 얼지 않고 더 낮은 온도에서 얼어야 되기 때문에 얼었던 그 얼음이 녹는 거,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또 액체 그 물에다가 뭐 라면 스프 같은 거 아주 염도가 높은 것들을 넣고 끓이면은 그 끓는 점이 더 올라가요. 요런 사실을 여러분 경험해서 다 알 텐데, 요런 성질을 우리는 총괄성, 컬리게이티브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괄성. 정확한 정의는 묽은 용액에서
수에만 의존하고 그 종류에는 무관한 성질. 그게 뭐 물이든 알코올이든 뭐 기름이든 상관없이 그 수에만 의존하는 성질,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총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끓는 점 오름, 혹은 어는 점 내림, 혹은 뭐 삼투압, 요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총괄성에 대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총괄성은 왜 일어나느냐? 총괄성은 용질이 존재하게 되면은 용질이 그 용액의 화학 포텐셜 낮추게 되는데, 이렇게 화학 포텐셜을 낮춤으로써 이런 총괄성이 발현되어진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식에서 보듯이 어떤 순수한 용매가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성분의 순수한 용매가 있는데 거기에 수가 변했어요. 수가 변하면은 용질이 존재하게 되면은 무언가 투입됐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투입이 되면은 투입된 만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변한다고 했죠. RT, ln, x, a만큼 이상적이라고 하면은 이런 텀이 추가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텀 생각해 보면은 요거는 뭐예요? 얘는 음수예요. 음수. 그러면은 원래 있던 그런 순수한 상태의 화학 포텐셜이 어떻게 된다? 맞습니다. 낮춰지죠. 이런 낮춰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화학 포텐셜의 감소 덕분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총괄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엔트로피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순수하게 있을 때보다 용액 상태로 있게 되면은 얘가 더 무질서하죠. 무질서한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끓는 점이 더 무질서해졌으니까 이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하려고 끓는 점도 올라가고, 요 용액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는 점도 내려가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끓는 점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솔벤트가 A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용질, 얘가 용매, 용질, 비성분이라고 할 때 걔네가 1atm 하에 있다고 해 봅시다. 네. 그러면은 이상용액에서 끓는 거니까 뮤 A는 뮤 A의 스타 플러스 RT ln XA, 요 기본식이 있죠. 네. 자, 용질이 만약에 추가된다고 하면은 다시 쓸게요. 뮤 A의 스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용질이 추가되면 좀 전에 이런 감소 현상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얘가 보일링이 돼요. at boiling. 끓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끓으니까
그렇죠. 상평형이 나타나요. 그 끓는 점, 끓는 온도에서는 끓는 온도에서는 기체와 액체 상평형이 일어납니다. 기체, 액체 상평형. 같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기체 상태에 순수한 물질에 있을 때 기체 상태 요게 같아지니까 예. 요게 다음과 같이 되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리퀴드 상태랑. 자, 그러면은 여기서 XA만 lnXA만 남겨놓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lnXA만 남겨놓고 정리하면은 RT가 분모로 가고 요렇게 화학 포텐셜이 분자로 가는 형태가 나타내질 텐데 순수한 상태죠. 순수한 상태의 화학 포텐셜은 우리는 몰 깁스 에너지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깁스 에너지라고 합시다. 그리고 가스상의 화학 포텐셜에서 리퀴드상의 화학 포텐셜로 한다면은 요게 가스상의 파이널 폼이고 리퀴드상의 이니셜 폼이니까 예. 리퀴드에서 가스로 변하는 이게 뭐예요? 베퍼라이징이네요. 기화예요, 기화. 기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요거 화학 포텐셜을 깁스 에너지로 바꾸고 기화 현상이니까 기화 현상의 차이니까 기화 현상이 났을 때 델타 값이니까 요렇게 베퍼라이제이션에 대한 깁스 에너지가 나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변을 dt로 미분을 해준다고 치면은 dt로 미분해주면은 얘는 요렇게 R1만 빼고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dt로 미분해주면은 요식 뭐가 되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습니다. 깁스 헬름홀츠식이었죠. 깁스 헬름홀츠식은 다음과 같이 변한다고 우리가 예전에 증명해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리고 나서 요 dt를 t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겨버리고 남는 것은 이쪽에는 d ln xa 이쪽에는 이렇게 남겨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원래의 끓는 점에서 끓는 점, 변화된 끓는 점까지 그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뭐 간단하게 뭐 그대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걸 그대로 갖다 와서 이렇게 쓰는 거니까 쓸 수가 있고 예, 이 친구들을 적분하면은 ln xa가 되어지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xa라고 하는 것은 A의 성분 비율이죠. 그러니까 1 빼기 XB랑 같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 써준 겁니다. 왜 바꿨을까요? B. 그래 우리는 용질의 관점에서 관찰하고 싶기 때문에 B로 바꿔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T제곱을 적분해주면은 T 스타에서 T까지 변화되는 이렇게 식이 마련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니까 좀 지우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얘가 1보다 굉장히 작은 상태라고 한다면은 요 ln1-xb는 마이너스 xb로 떨어질 수가 있고 그거 대신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xb 써주면은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를 바꿔주고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럼 위치 바꿔줘서 다음과 같이 xb가 요런 식이 되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XB에 대한 이게 몰 B의 성분 몰비죠.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끓는 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요 뒤에 식을 약간 더 간소화시키면은 다음과 같이 간소화시킬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얘를 쓰면은 xb라고 하는 것은 r분의 델타 vaporizing h 그 다음에 t 스타의 제곱 곱하기 델타 t 요 식이 되어지겠네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끓는 점이 요거랑 얼마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증가할 것인가 라는 거죠. 여기만 봐도 요 용질의 개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델타 t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델타 t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델타 t는 xb 델타 vaporization 엔탈피 분의 r t 스타 제곱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식이 뭐 기니까 좀 간단하게 이거를 쓰면은 요거를 우리는 KB로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끓는 점이 오르는 것은 요 몰 B에 따라서 바뀐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네요. 또 뭐가 영향을 미칠까요? 끓는 점은 그렇죠. 여기서 엔탈피 값이 커지면은 끓는 점이 오히려 반대가 되겠네요. 반비례 관계가 있고 끓는 점이 원래 끓는 점이 굉장히 큰 놈은 끓는 점 오름 현상이 더 증가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몰비니까 요건 몰비니까 몰비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농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몰랄 농도로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K B 보일링에 곱하기 B 뭐 이렇게 요게 몰랄 농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물질마다 요 KB 값이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농도만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이 친구들의 끓는 점이 얼마나 오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끓는 점 오름 현상을 보고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느냐? 용질의 종류에 무관하고 오로지 몰 분율에 비례한다. 뭐가? 끓는 점 오름 현상이, 즉 총괄성이 그런 현상을 갖고 있더라 라는 것을 이 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는 점 내림도 그 끓는 점 오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엔탈피가 증발 엔탈피가 아니라 이렇게 용융 엔탈피를 사용한다는 것, 그거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 끓는 점 오름도 그렇고 이 지금 보고 있는 어는 점 내림도 그렇고 요 온도 변화량이 있죠. 요 델타 T. 요 델타 T라는 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예, 맞습니다. 요렇게 몰비의 영향을 받고 기본적으로 그 전이 엔탈피가 큰 놈 같은 경우에는 요 델타 T가 반비례 관계 같고 그러니까 작단 얘기죠. 델타 T가 작고 원래 끓는 점이 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비례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더 델타 T가 커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전이 온도가 낮고 전이 엔탈피가 낮고 전이 온도가 높을수록 용매는 더 큰 그런 끓는 점 오름 현상 그리고 어는 점 내림 현상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루빌리티
요것도 총괄성의 수의 영향을 받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총괄성은 아닙니다만은 앞서랑 비슷한 방식으로 용질의 용해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용질이 있고 솔리드한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 녹았어요. 녹아서 그럼 고체가 용해가 될 텐데 얘가 포화가 된다. 포화가 돼서 포화가 된다면은 이렇게 포화가 된 그런 용액과 그리고 용해되지 않은 그 용질 사이에 그런 어떤 평형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이 평형이 이루어지니까 용질 사이와 용매 사이에 평형 같다 라고 놓고 똑같이 식을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ln xb로 아까처럼 바꿔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이 친구는 깁스 에너지인데 뭐에 대한 깁스 에너지예요? 리퀴드에서 솔리드로 바뀌는 그런 깁스 에너지. 야 되는데 요거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고 마이너스 오히려 붙여버리면 되죠. 그래서 용용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가는 것을 해주고 마이너스를 붙인 폼이 바로 이 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했던 식으로 얘를 dt로 뭐 미분을 dt로 그 미분을 해주고 넘겨주면 깁스 헬름홀츠 식이 나오고 그걸 다시 적분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증명했던 방식은 앞에서 다 했으니까 아주 크게 설명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총괄성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삼투압이라는 삼투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거지요. 삼투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매는 통과시키지만은 용질은 통과시키지 않는 반투막이 있어요.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순수한 용매와 뭔가 같이 껴들어간 용액, 혼합용액을 분리시켰을 때 순수한 용매가 용액 속으로 이동하려는 자발적 그런 경향을 우리가 삼투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퓨어하죠. 그리고 여기는 솔루션이에요. 그러면은 이 용액이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로 이동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삼투 현상. 이걸 이동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요 위에서 삼투 현상의 그 세기만큼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압력을 가해 주는 거예요. 그 압력을 일컬어서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삼투압. osmotic pressure.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용액에 가해주는 압력이에요. 이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 피스톤이 원래 여기 없었다고 칩시다. 여기도 P인데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여기 양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여기 피스톤이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냥 P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요 이동한 만큼 올라가게 되니까 이거를 그만큼 눌러주게 되면은 무슨 힘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힘으로, 즉 플러스 3투압만큼 P에다가 3투압을 해주는 만큼 얘의 균형을, 역학적 균형을 맞춰주게 되면은 3투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죠. 고압력, 요 파이라고 부르는 요것을 우리는 오스모틱 프레셔 3투압이라고 부릅니다. 3투압. 그러니까 3투압이 크다 그러면은 이동하려는 경향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순수한 물질이 P라는 압력을 받고 있을 때, 순수한 물질 A라는 것이 P라는 압력을 받고 있을 때 그때의 화학 포텐셜하고 용액에서 A 성분이 똑같은 P라는 압력과 거기에 플러스 3투압을 받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평형일 현상을 나타나니까 두 개의 화학 포텐셜이 같게 되겠네요. 요게 성립하게 되겠네요.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이퀄이다. 요게 성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요 3투압을 받고 있는 용액의 화학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3투압을 받고 있는 원래의 뭔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물질 A의 화학 포텐셜에다가 RTLNXA A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 그 몰 분율을 곱해준 게 이렇게 혼합되어진 그 A에 대한 화학 포텐셜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예전에 깁스 에너지에서 압력 변화할 때 깁스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되어진다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니셜 프레셔에서 파이널 프레셔로 갈 때 그 깁스 에너지 변화량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요 상태 순수한 물질이 원래는 P라는 압력만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에 3투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파이라는 압력이 더 추가된다면은 이렇게 압력이 변하게 된다면은 요 식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압력이 파이널 폼으로 P에다가 3투압이 더해진 요렇게 순수한 물질 화학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P만 가지고 P란 압력만 받고 있는 순수한 A 물질의 화학 포텐셜에다가 부피가 P에서 파이널 폼인 P 플러스 3투압 파이까지 변할 때 요 적분식으로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깨끗하게 한번 다시 지워서 요게 이게 되네요. 그럼 요거를 대신 여기다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요게 이게 됐네요.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다 넣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파이 A의 스타 P라고 하는 것은 뮤죠. 뮤 A의 스타 P 플러스 파이 플러스 RT ln x a가 되고 요게 다음과 같이 된다고 했으니까 요게 그대로 써지면은 요거 지워지고 남는 거는 요것과 요것만 남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네, 요렇게 마이너스 RT ln XA는 다음과 같은 적분 폼만 남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 용질의 양이 작다, 희박 용액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아까랑 똑같이 ln 1-xb라고 하는 것은 왜 1-xb예요? 아까는 xa였는데 그렇죠. xa는 1-xb니까 우리는 용질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A 물질이 그 용매고 B란 물질이 그 용질이니까 용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되니까 요걸 갖다 쓸 거예요. 요게 뭐다? 요게 마이너스 xb가 되어진다 라고 얘기했고 만약에 또 이 물질은 액체니까 고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체랑 비교해 보면은 이 친구들의 VM 몰랄 부피는 꽤 상당히 일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콘스탄트 처리해서 다음과 같이 아까 앞에서 봤던 마이너스 RT XA는 적분하니까 VM P 플러스 파이 빼기 P 되니까 빠지고 P만 남는 요 형태가 되어질 것 같아요. 여기가 XA였죠? 근데 요 XA가 1-XB로 바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니까 요건 플러스에서 여기 B로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죠. 아주 심플하게 이런 간략화된 식을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용질의 양이 매우 작다고 했잖아요. 원래 전체 개수 몰수는 뭐가 됩니까? 전체 개수는 Na 플러스 전체 몰수는 NB가 이게 저 토탈이에요. 토탈 몰수가 되고 그거 분의 NB 요게 XB가 되어질 텐데 여기서 다일루트 하다고 했으니까 B가 굉장히 양이 작은 거죠. 그래서 분모에서 B가 양이 작으니까 요걸 빼버리면은 XB라고 하는 것은 요항만 남겠네요. 요것만. 아유. 네, 요것만 남으니까 요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VM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몰수분의 N분의 V인데 N이 뭐예요? NA 플러스 NB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가 사라지니까 요렇게만 남겠네요. 요렇게. 그러면 V는 NA VM이 되어진다. 요 식들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쭉 해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요 식은 어떻게 되냐? RT XB 대신에 NA NB가 쓰여질 것이고 파이 요 VM 대신에 NA V가 쓰여지게 될 것이다. 그럼 파이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면은 파이는 V 여기 NA 지워지겠네요. 내려가고 RT NB가 되어질 것이다. 자, 여러분 요게 뭡니까?
부피분의 몰수, 비의 개수, 몰랄 농도죠. 농도예요. 그래서 파이 삼투압은 몰랄 농도. 여기서는 다 지워졌네요. 파이는 VNP RT였으니까 요게 몰랄 농도니까 어떤 것은 C 몰랄 농도니까 RT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고 또 여기서는 이게 반트호프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파이는 여기 B RT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자, 여기서도 보십시오. 요 삼투압이라고 하는 요게 뭐에 좌우됩니까? 온도가 일정하고 R은 뭐 기체 상수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B가 몇 개 있느냐? C 몰랄 농도 혹은 일정 부피에서 요 B의 몰수 이게 얼마가 있느냐? 용질의 수. 삼투압은 용질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반트호프 법칙의 의의예요. 이것도 총괄성이죠. 나중에 여러분들 고분자의 분자량을 구하는 것도 이 반트호프 법칙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분자공학 수업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